지금 어제 김은혜 주진우 의원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것 내용들이 아마도 이 국면이 다시 한번 전환되는, 그러니까 한 10여일 전에 전산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거 완전히 시즌2로 넘어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제 김은혜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선관위가 조작 지시를 내렸다. 이건 이제 시즌2로 완전히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번에 올공 사태로 불거진 이거 부정선거의 핵심에 중앙선관위가 있다. 그리고 그 중앙선관위 안에서 부정선거 지시를 하고 오다를 내린 그 자들을 찾아내야 된다. 누가? 특검이. 싹 다 잡아들여야 된다. 싹 다 잡아들여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들을 잡아들일 때 부정선거 배후에 누가 있는지가 나올 겁니다. 피의자로 소환이 되어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자기 한 몸 살기 위해서 다 진실을 토로하게 돼 있습니다. 진실을 다 실토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특검이 싹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중앙선관위.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김은혜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서 어제 김은혜 주진우 의원 기자회견한 장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혜 의원입니다. 첫 번째 카드 뉴스. 중앙선관위가 경기도 김포, 충북 진천, 경기도 김포시장, 충북 진천 군수 투표자 수를 분산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어제. 내용은 일단 먼저 김은혜 의원의 동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은혜 의원 기자회견 봅시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뿌리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흔들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일부 현장의 단순한 실수라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보한 문건이 말해주는 진실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 문건, 지난주에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에게 보고된 문건입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이 드러난 이후에 실시됐습니다. 이곳에는 중앙선관위가 직접 주도하고 세밀하게 지시한 투표율 조작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본투표 당일 충북과 경기 지역 선관위에서 특정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과다 입력되었다면서 그 처리 방안을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왔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구체적인 예시를 적어놨습니다. 특정 투표자 수 과다 입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중앙선관위에 한 것입니다. 그때 중앙선관위가 내린 지침은 한 곳의 투표소만 수정하면 외부로 공개된 데이터가 줄어들어서 유권자들의 의혹을 살 수 있으니 그 오류를 바르게 고치는 대신 해당 지역 다른 투표소에 나누어 조작 입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의혹을 덮기 위해서 수정 이력이 남지 않도록 전체 투표소에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방법까지 엑셀 파일 예시로 직접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충북 진천군에 대한 분산 입력에 대한 조작을 지시했던 엑셀 파일을 위철한 상임위원에게 보고하면서 그래프 형태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당시 해당 보고 문건에 적시되어 있는 예시표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시에 340표였다면 365표, 제4투에서 423표였다면 448표로 고스란히 조금씩 나누어서 숫자를 부풀리도록 이같이 엑셀 파일로 통계를 조작해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의도성과 구체성 그리고 반복성을 가지고 실행한 명백한 선거 조작 범죄이자 국민 참정권에 대한 침탈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그토록 활발하던 대통령의 SNS에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선거 조작 정황이 드러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단 한 줄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속히 특검을 출범시켜서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선거 조작 사건의 모든 전모를 성역 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켜내고
명백한 선거 조작 범죄의 진상이 단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내겠습니다. 네, 김은혜 의원이 핵심만 딱 찍어서 설명을 했지요. 저게 뭐냐, 결국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부정의 몸통이다 이 말입니다. 충북 진천 군수 김포시장 투표율, 그죠? 투표자가 한 곳에 너무 몰려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분산해라. 즉 무슨 소리냐?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 질문, 가장 기본적인 1번 질문이 뭐냐? 투표자 수를 왜 이렇게 부풀리냐 이겁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립니다. 투표함에 천장에 투표지가 들어갔어요. 도장 찍은 천장에 투표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1시간마다 발표되는 투표율은 1200장이든지 1300장이든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부풀린 장동혁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투표율을 높이면 개표할 때 그 표가 그대로 살아서 누구에게 간다 이거예요. 그 표가. 그게 바로 부정선거다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늘린 표를 개표할 때 어떤 후보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종이 투표지는 1000장밖에 없는데 1200장이 있다고 뻥치는 거예요. 전산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표할 때 늘어난 200표를 어느 후보에게 몰아준다 이거예요. 일종의. 그러면 경합지역은 다 넘어가죠. 경합지역은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경상도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나오는 지역,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많이 나오는 지역 빼고는 수도권 지역에 특히 경기도 경합지역은 다 넘어간다 이거요. 다. 그럼 누구에게 몰아줬겠습니까? 자, 충북 진천군, 경기도 김포 한번 그거 볼까요? 먼저 진천군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어제 설명을 해드렸더니 아 그렇군. 자 여기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명식이라는 사람이 진천군수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몇 표 받았죠? 22,733표 받았습니다. 이양섭이라는 국민의힘 후보는 17,795표 받아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2,733에서 17,795를 빼면 얼마입니까? 제가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요?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22,733 빼기 17,795표. 그럼 4,938표가 나옵니다. 즉 4,900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4,900표를 나누기 2를 해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22,733 빼기 17,795는 4,938입니다. 나누기 2 하면은 2,469표입니다. 왜 나누기 2 하는지 아시죠? 표가 여기 있는 게 저리 가면은 저기가 2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김명식 후보와 이양섭 후보의 표 차이 4,000 몇 표를 나누기 하면 2,469표입니다. 즉 2,500표만 더 가져오면 이 선거에서 이긴다 이 소리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지역구에서 투표자 수가 과다 입력됐다 이거예요. 과다 입력.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나중에 가게 되면은 김명식이든 이양섭이든 한쪽으로 밀어버리면은 특정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하나 더 볼까요? 김포시장 한번 봅시다. 김포시장.
이것도 제가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요? 꽤 간단해요, 이게. 경합 지역에 넘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김포시도 보세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2만 8,346표 빼기 김병수 후보가 10만 486표 빼니까 2만 7천 표죠. 2만 7천 표를 2로 나눕니다. 13,930표 나오죠. 즉 13,930표만 더 가져오면 한 14,000표만 더 가져오면 김병수 후보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13,000표만 더 가져오면 그러면 그 13,000표를 이 김포시에서도 투표수를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지금 투표함에 100장 들어가 있는데 한 120장, 130장 들어가 있다고 투표율을 뻥튀기해서 발표하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걸 계속 뻥튀기해서 가면 막판 되면은 늘어난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포시 안에 투표소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나요? 김은혜 의원이 그 오류를 바르게 고치는 대신 해당 지역, 즉 김포시 해당 지역의 다른 투표소로 나누어서 조작 입력해라. 이게 뭡니까? 나중에 개표할 때 되면 그 뻥튀기 된 투표지가 특정 후보에게 간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고함을 이렇게 쳤더니 고함 치지 마세요. 깜짝 놀래요. 이런 분인데 지금 고함 안 치게 됐습니까? 지금 이거 뭐 점잖게 이야기하게 됐습니까? 지금 나라 말아먹는 부정선거 조작 전산 조작하는 이게 드러났는데 그냥 뭐 젠틀하게 방송하게 됐어요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결국 몸통은 중앙선관위 안에 있는 어떤 세력이 있구나. 중앙선관위에서 이번 선거에서 센터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이 작전을 지휘했던 그 자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부정 세력의 행동 대원들이고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을 싸그리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구속수사해야 돼요. 구속수사. 전부 잡아들여서 구속수사해야 돼요. 이건. 제가 소리를 안 지르니까 뭐 젠틀하게 소리를 질러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지금 고함 치라고요? 이 자들을 싸그리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중앙선관위 안에 있어요. 이 자들이 전산 조작을 지시하고 엑셀 파일 던져주고 했던 자들이 중앙선관위 안에 있다니까요. 중앙선관위 대한민국 공무원에 있지. 월급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받아 처먹으면서 전산 조작시키고 부정선거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흔들고 싸그리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다음 카드뉴스 올려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 곳만 수정하면 유권자들로부터 의혹을 살 수 있다. 한 곳의 투표소만 수정하면 외부로 공개된 데이터가 줄어들어 유권자들의 의혹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뻥튀기한 표를 인근 지역으로 분산시켜라. 자, 잘 보세요. 김포시라는 곳이 있죠. 충북 진천군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투표소가 뭐 10여 군데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김포시 A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투표지는 100장 들어가 있는데 130장으로 뻥튀기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야, 그거 그냥 팍 줄이면 편하니까 10표씩 쪼개가지고 2투표소 3투표소 나눠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뻥튀기한 건 없애야지. 그죠? 100장 들어가 있는데 130장으로 이야기해서는 그 30장 통계는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없애지 말고 분산시켜. 이러면 그 30장이 분산되어서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로 가겠죠. 그럼 나중에 개표할 때는 그 표는 그대로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표는 누구한테 가지? 그 뻥튀기한 그 투표지는 누구한테 가냐고? 답은 뻔하지 뭐. 하나만한 투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장동혁 대표도 어제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숫자를 늘리면 개표 숫자도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합선거의 명분을 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나눠서 분산해서 지시해라. 이 지시를 누가 있다? 중앙선관위.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몸통은 중앙선관위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 세력이. 이번 지방선거 컨트롤 타워했던 중앙선관위 핵심 간부들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렁뚱땅 이야기는 하죠. 아, 개표할 때 되면 그 숫자 다 맞춥니다. 무슨 소리? 단순화해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충북 진천 군수, 김포시장 선거, 투표소 10군데, 그럼 부풀렸죠, 한 군데? 그 부풀린 표가 분산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세하게 증가되니까 잘 모를 수가 있지만 나중에 개표할 때 되면은 그 부풀렸던 표가 결국은 살아서 특정 후보에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경합지역은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경합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표, 투표함에 100표가 들어가 있는데 130표로 늘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 이걸 입력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야 그 30표 지우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지우지 않고 저기에 5표 여기에 5표 갈라치기해서 묻어놓는다 이거예요. 그 표를 가짜표를 전산상으로 묻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럼 개표할 때 그 묻어놓았던 가짜표들이 다 나와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간다 이거예요. 경합지역은 다 넘어가는 거지. 걸리면 이번 특검에서 걸리면 싹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부정선거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이 방송을 제가 모든 선관위 직원이 그렇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주도했던 핵심 간부들이겠지. 보나 안 보나. 거기에 부정선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주진우 의원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느냐. 주진우 의원이 지난 총선 투표율도 조작됐습니다. 지난 총선 투표율도 조작됐습니다. 쌍둥이 투표구 대부분 민주당에서 당선. 이게 여러분 쌍둥이 투표가 뭔지 압니까? 서로 다른 투표소인데 서로 다른 투표소입니다. A 투표소, B 투표소, C 투표소인데 투표율이 가는 게 똑같아요. 100표, 9시 100표, 10시 150표, 11시 50표, 12시 0표, 또 1시 되니까 100표, 2시 되니까 200표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쌍둥이 투표소가 나오냐 이거예요. 뭐 줄 세워서 뭐 100명 투표하고 나서 1시간 올리고 50명 투표해서 2시간 뒤에 올리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건 뭐냐? 전산 조작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농후하다. 자, 주진우 의원 어제 이야기한 거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의 발표의 핵심은 뭐냐면 투표율을 발표했는데 투표소가 서로 다른데 투표율이 똑같이 올라가요. 똑같이 움직여요. 그 얘기는 뭐냐? 분명히 한 사람이 똑같이 투표율을 지침을 줘서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선관위 조직체의 조직범죄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선관위 전체의 메신저도 까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긴 거예요. 매우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저 기자회견에서 안 밝히고 보도자료만 낸 사안인데요. 1번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서울 은평구 불광 1동에 1투표구가 있고 6투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전 11시에 200명, 11시에서 12시 사이 200명이 똑같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1시까지는 100명이 똑같이 투표를 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또 빵명이야. 아니, 한 명도 투표 안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투표를 하는데 1시간 동안 투표를 한 명도 안 해요.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는 200명이 똑같이 증가하고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100명 증가, 4시에서 5시에는 100명 증가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 사람이 짜고 똑같은 숫자를 기재한 겁니다.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이번 사례도 한번 볼게요. 이번 사례도 은평구예요. 1투표구와 3투표구도 똑같습니다. 0, 200, 100, 100. 그리고 관악구도 한번 볼게요. 5번이에요. 은평구만 보기 그러니까 관악구의 성현동에도 1시부터 2시 사이에 200명이 똑같이 증가하고 100명 증가했다가 200명 증가했다가 100명 증가했다가
지금 뭐 장난칩니까? 숫자 조작도 그럴듯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숫자 조작도 그럴듯하게 해야지 200명 했다가 빵명 했다가 사람은 알기를 완전히 우습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진우 의원의 설명 간단하게 들으셨죠?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어떻게 서로 다른 투표소인데 똑같은 시간 늘어나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100명, 200명, 50명, 또 빵명, 또 100명, 200명, 100명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주진우 의원의 설명처럼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정선거 세력이 지시한 대로 판 짠 대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투표함에 몇 표가 들어가 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투표함 안에 100장이 들어있든지 200장이 들어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산상으로 나오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산은 해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산은 해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에 몇 장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죠. 근데 전산상에 늘어난 그 표는 그대로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사전투표를 했다. 뭐 했다 이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벽돌 투표지가 나타나죠. 자, 이제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벽돌 투표지만 보고 있다 보니까 형상기억용지인데요. 이래, 이상하다. 또 뭐 하니까, 그건 도장 찍으면 되는데요. 이상하다. 근데 이번에 완전히 몸통이 잡히는 거죠. 투표율부터 먼저 높인다는 겁니다. 투표함에 100장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120장으로 부풀린다는 겁니다. 일단은 발표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지역은 마치 똑같이 쌍둥이 투표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개표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투표할 때까지 며칠 남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벽돌 투표지 좋아하시네. 관외 사전투표지가 그렇게 많아요? 관외 사전투표지도 한 번은 접을걸? 저도 사전투표 해봤습니다. 저도 다른 곳에 가서 사전투표 해봤습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해도 내 표를 누가 볼까 싶어서 대부분이 접어요. 근데 한 번도 접히지 않은 종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종이 어디서 나온 거야? 저 이해되시죠 이제? 투표율을 먼저 높여놓은 다음에 개표할 때 벽돌 투표지가 왕창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럼 끝에 가면 대충 맞겠지. 대충 맞겠지. 이 투표는 헛방입니다. 그러니까. 자,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한 은평구, 노원구 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먼저 은평구 한번 볼까요? 방금 은평구 이야기했죠. 은평구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제 이해하셨죠? 시스템을. 김우영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장성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볼 수 있는 패턴은 뭐냐 하면 방금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한 쌍둥이 투표율이 나오는 곳이 어떤 곳이냐. 잘 보세요. 불광 1동. 김우영이 52, 국민의힘 장성호가 44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세요. 구산동 대조동은 57대 39, 57대 39 이렇죠. 즉 불광 1동, 2동은 상가가 많습니다. 이 지역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을 가능성이 일반 주택가인 구산동 대조동보다 높다 이거예요. 저기에서 이상한 형태의 쌍둥이 투표율이 나온다 이거예요. 손을 댔나? 딱 보세요. 제가 저 지역을 좀 알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북한산 등산하고 내려오면 저희가 항상 밥 먹기 때문에 저 지역을 좀 압니다. 불광 1동, 2동은요 상가가 많아요. 저기 보면 구산동, 대조동은 다 주택가가 많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많겠죠.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이 은평구 을 안에 있는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곳이 불광 1동, 2동입니다. 거기에
쌍둥이 투표율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 수상한 거죠. 자, 그다음 노원구. 노원구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당선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노원구도 마찬가지예요. 하계 1동이 지금 이야기가 됐잖아요. 하계 1동. 하계 1동 잘 보세요. 58대 41이죠. 하계 2동은 61대 38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저기는 국민의힘 표가 조금 더 나오는 데입니다. 저런 데서 쌍둥이 투표율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내리시고요. 자, 김은혜 주진우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하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폭로한 내용은 거의 이제 부정선거의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난둥 프로젝트라는 책을 쓴 저자 로이킴, 김미영 씨가 주장한 대로 처음부터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죽은 사람, 사망자, 미국에도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통합선거인 명부를 이야기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통합선거인 명부가 원래 1000명인데 한 1200명 만들어 놓는다 이 소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은. 사망자가 44만 명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은. 그죠?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원래 있는 것보다 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투표수보다 발표되는 투표율을 더 높인다는 거예요. 그 높인 투표율을 그대로 가져가서 야, 거기 왜 그래 많이 늘렸어? 옆 동네로 분산시켜. 불광 1동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 표 안 나게 10표씩 쪼개서 분산시켜. 나중에 개표소에 가면 그 표는 그대로 살아서 허위 가짜 투표지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준다? 누구한테 준다? 나왔죠 이제. 이해 딱 되시죠?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정말 이 부정선거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김미영 BON 뉴스 대표 같은 분은 지금 투병 중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그 KBS 출신 민경욱 전 의원도 뇌졸중이 왔다가 결국 회복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처음에 부정선거라 하면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거기서 다 공무원들 세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건 정말 1차원적인 이야기인 거죠. 즉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이 가능하다는 그 기술적인 그 부분을 간과한 겁니다. 범죄 세력들은 바로 그 부분을 뚫고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국내 정치 뉴스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세훈, 유승민이 만났다고 합니다. 오세훈, 유승민이 왜 만났을까? 뜬금없는 복귀전을 벌이냐? 유승민이 서울시장 공간에 가서 오세훈을 만났다고 합니다. 배석자 없이.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연합뉴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탄핵 찬반을 가지고 우리가 편을 나누어서 싸우면 총선 승리를 못하니까 최대한 통합해서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오 시장도 이에 공감했다. 뭔 소리입니까 지금? 탄핵 국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벌어졌을 때 유승민, 오세훈이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 통합하자고? 이 자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지금? 두 사람 모두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들 아닙니까? 뭔 통합이야 통합은.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으니까 민주당으로 가라고. 근데 뭔 통합이야 지금. 오세훈은 더구나 지금 선거법 1심 선고에서 당선 취소형 받았습니다 지금. 통합과 혁신의 길로 가야 된다고? 또 하는 소리가 중수청입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층. 청년층이 지금 국민의힘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아세요? 근데 왜 이 자들이 왜 갑자기 이
정치 쇼를 할까? 중앙일보 보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유승민이 2028년 총선을 겨냥해 가지고 국민의힘 중진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현, 한기호, 유이동, 강선영, 유용원, 김기현, 김태호, 윤재호. 여러분 이 국회의원들 이름 딱 들으면 무슨 삘이 옵니까? 한동훈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김기현, 한기호, 유이동, 유용원, 김기현, 김태호, 윤재호. 한동훈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중진들만 만나지? 응? 그러면서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 아닌 것 같은데. 우리라고 동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동지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는데 앞장서고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는데 앞장서게 그게 동지예요. 민주당 이중대지. 제가 북구갑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뛸 때 거기서 어떤 여성분이 구포 초등학교에서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를 만나서 한 이야기가 저는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민주당 이중대예요. 보수가 아니에요.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다 아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런데 중앙일보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보폭 확대는 최근 보수 진영 재편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의 인터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장 대표 사퇴론이 잦아들긴 했지만 한때 유승민 전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지 않았느냐 라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포스트 장동혁 체제를 염두에 두고 예열에 들어간 것 같다. 군불댄다 이 소리죠.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어느 한쪽의 마음을 쉽게 못 주고 있는 국민의힘 주류를 유승민 전 의원이 공략하려는 것 같다고 한 재선 의원은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유승민이 내년에 뭐 전당대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일즈에 나선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동훈 지금 복당 되겠습니까? 복당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한동훈 쪽에 줄 서가지고 한동훈 복당되면 저 비대위 만들어서 2년 뒤에 공천장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줄 섰던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복당 되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지도부가 자리를 딱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난 연말부터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어 대었고 심지어 안 되니까 신동욱 결단하라. 신동욱 최고위원이 왜 결단해야 됩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큰일 났다. 한동훈 복당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장동혁 잘한다고 하지는 못하니까 이자들이 유승민 카드 슬 내면서 그러면 대충 같이 통합하자. 혁신하자. 통합은 동지들끼리 하는 겁니다. 동지가 아닌데 어떻게 통합을 하지? 응? 동지가 아닌데. 그쪽이 말하는 동지는 저 민주당이나 저 좌파 세력 아닌가? 강남 좌파당. 그쪽으로 가야지. 뜬금없는 복귀전. 잘 될 턱이 없습니다. 한 번 배신하면 영원히 배신하게 돼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뉴스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어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떼거리로 탄핵에 앞장섰던 그 당시 유승민이 뭐 했습니까? 자, 다음 뉴스. 8월 7일 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경태, 진종호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은 뒤늦게 참여하면서 합리적인 징계면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에 보면 조경태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장동혁 대표 방미 예산 2억 가지고 장동혁을 징계하라고 합니다.
정치 고만하실 때가 된 것 같네요. 정치권에 너무 일찍 들어오면 저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는 역시 국회의원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단련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은데 지금 6선이잖아요. 6선. 그럼 최소한 지금 2년 남았다고 6사 24, 22년을 정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50대 후반인데 그럼 언제 들어온 거예요? 30대 중반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30대 중반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30대 중반에 들어왔으면 일반 회사원들 대학 졸업해서 30대 중반이면 취직하고 막 그때 월급 받고 돈 벌고 결혼 준비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정치판에 들어온 거예요. 정치를 해도 너무 오래 한 거지. 응? 그러니 분별력이 좀 떨어지신 거 아닌가. 응? 원래 민주당에 있었잖아요. 문재인이가 싫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진종호 마찬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8월 7일 징계심의 한번 또 뉴스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